만능 줄기세포, 이 단어만 들으면 와, 뭐든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노벨상까지 받았고 뉴스에서는 심장, 뇌, 척수, 못 살리는 게 없는 꿈의 기술처럼 얘기하니까요. 근데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줄기세포로 병이 나았다는 분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쵸? 이 엄청난 기대감이랑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치료 사이에는 뭔가 큰 간극이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막연한 추측은 이제 그만하고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데이터 131개를 싹 다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맞는 줄기세포 연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진짜 현주소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할게요. 바로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요,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할 수도 있고 또 신경이나 심장, 피부세포처럼 우리 몸을 만드는 어떤 세포로든 변신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키 같은 존재예요. 재생의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만능 줄기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배아 줄기세포,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 우리가 iPSC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아 줄기세포는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아시다시피 배아를 파괴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세포다 보니까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큰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과학자들이 다 자란 성인의 피부세포 같은 걸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아기 세포로 만드는 이 iPSC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문제들을 정말 멋지게 피해갔죠. 자, 이렇게 좋은 기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로 환자들을 막 치료하고 있겠구나 싶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실제 데이터가 뭘 말해주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대와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임상시험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또 누가 어디서 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눈에 집중하는지, 마지막으로 진짜 너마라 할 사는 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오해, 첫 번째 오해는요, 바로 임상시험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시작돼요. 보통 임상시험 중이라고 하면 뭔가 환자한테 직접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좀 다릅니다. 이 임상시험이라는 게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관찰 연구인데요. 이건 환자한테서 세포를 얻어서 실험실에서 그냥 관찰하고 분석만 하는 거예요. 치료 행위는 아닌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중재 연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환자 몸에 새로운 세포를 직접 이식해서 치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 연구라는 건 말 그대로 환자 몸에서 세포를 꺼내서 실험실 접시 위에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 세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되돌릴 수 있구나 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어떤 세포도 치료 목적으로 환자 몸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과정인 셈이죠. 당연히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후자, 이 중재 연구겠죠. 연구실에서 키운 세포를 가지고 진짜 환자 몸에 직접 넣어보는 치료를 시도하는 단계죠. 과학이 실험실 밖으로 나와서 실제 환자를 만나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좀 놀랍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만능 줄기세포 임상시험 131개를 분석해봤더니 무려 77.1%가 그냥 실험실에서 세포를 들여다보는 관찰 연구였어요. 실제로 환자한테 세포를 이식하는 진짜 치료 시도, 즉 중재 연구는 고작 22.9%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중이라는 뉴스를 봐도 대부분은 아직 치료 단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 소수의 진짜 치료 연구는 과연 어떤 줄기세포로 또 어떤 나라에서 주도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노벨상도 받고 윤리 문제도 없고 환자 맞춤형으로 딱 만들 수 있는 최신 기술, 바로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가
실제 치료 연구를 이끌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죠? 네, 맞아요. 전체 연구 개수만 놓고 보면 딱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iPSC를 이용한 연구가 거의 75%로 배아줄기세포, 그러니까 ESC보다 훨씬 많아요. 뭐 이건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 있잖아요. 관찰 말고 실제 환자에게 세포를 이식하는 그 중재 연구만 딱 떼어서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실제 이식 임상만 놓고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오히려 예전 기술인 배아줄기세포, ESC가 73%를 차지합니다. 아니 왜 최신 기술인 iPSC가 아니고 배아줄기세포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연구되어서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기술이라도 실제 사람 몸에 적용하려면 그만큼 길고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라별로 봐도 정말 재밌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이 관찰 연구인데 이건 주로 미국이랑 유럽이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실제 세포 이식 연구를 보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초 연구는 서구권에서 하고 이걸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건 아시아에서 하는 그런 분업 구도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럼 이 얼마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실제 이식 연구는 대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걸까요? 뇌? 심장? 척수?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거기라고? 하실 거예요. 정말 의외의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실제 이식 연구들이 어떤 병을 타겟으로 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어떤 한 분야가 나머지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커요. 네, 무려 63.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바로 눈과 관련된 안과 질환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장기가 많아요? 생명이랑 바로 연결되는 심장이나 뇌 같은 것도 있는데 왜 하필 과학자들은 눈을 줄기세포 치료의 첫 번째 테스트베드로 삼은 걸까요? 이유는 들어보면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입니다. 일단 눈은 수술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요. 또 세포도 아주 조금만 넣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면역 특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이 훨씬 적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잘못돼도 생명에 지장이 갈 위험도 낮고요.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밖에서 바로바로 확인하기도 너무 좋죠. 한마디로 일단 눈은 우리 몸에서 밖으로 드러나 있어서 세포를 집어넣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라도 암세포 같은 끔찍한 부작용이 생겨도 다른 장기처럼 바로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이 엄청난 기술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테스트하기에 눈만큼 완벽한 시험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눈에서 그렇게 잘 되면 이제 그 방식을 심장이나 뇌에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장기로 넘어가기 전에 과학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거대한 장벽들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3가지를 꼽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종양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완벽하게 변하지 않은 줄기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걔가 암처럼 자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둘째는 유전체 불안정성입니다. 세포를 실험실에서 막 키우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꼴찌 아픈 면역 거부 반응인데요. 놀랍게도 내 세포로 만든 맞춤형 iPSC인데도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걸 적인가? 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3가지 안전성 문제를 푸는 게 지금 과학계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금 줄기세포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뉴스에 나오는 임상시험 대부분은 아직 진짜 치료가 아니다. 둘째, 실제 세포 이식은 의외로 최신 iPSC가 아닌 배아줄기세포가 그리고 미국, 유럽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셋째, 현재 줄기세포 치료의 최전선은 심장이나 뇌가 아닌 바로 눈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걸 다른 곳에 쓰기에는 아직 안전성이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현실을 듣고 나면 조금 실망스러우신가요? 아직도 멀었네 싶으시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을 우리 몸에 적용하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단단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요. 서두르다 큰일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방금 말한 그 종양, 돌연변이, 면역 거부라는 세 개의 거대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대체 어떤 기발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질문들을 데이터를 통해 가장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